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도 10시에 찾아뵀는데 오늘도 10시에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또 방송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흐름이 끊기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파파야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해를 또 맞이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025년 연간 마케팅 계획 어떻게 세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업종이 이제 다양해서 맞춤형으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어떤 업종을 했었는지 좀 파악해보니까 뷰티 일단 많이 했었죠. 저희 뷰티 많이 했었고 그리고 주얼리 업종도 소개했었고 TV 업종도 했었는데 가장 또 광고가 핫한 패션 업종을 저희가 한 번도 안 다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패션 업종 관련해서 2025년 연간 마케팅 계획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의류 업종 패션 이벤트. 네. 안 그래도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 게 또 며칠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의류 브랜드 또 미팅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해당 의류 브랜드에서도 역시나 이제 2025년 연간 좀 예산안이랑 매체별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요청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또 이제 마케터를 하기 전에 의류 브랜드에 좀 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류 브랜드의 시기별 흐름을 좀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미팅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죠? 가경이님도 저한테 후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의료업종 쪽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오늘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 저희가 유아업종 설명드릴 때에도 강조드렸던 게 해당 업종의 시장 특징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가격마케터님은 뭐 의류업종에 대해서 시기별로 떠올렸을 때 이 시기쯤에는 패션업종은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냥 부담 없이 네. 오히려 시청자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3월에는 신학기나 아니면 취업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 맞춰서 무신사나 아니면 좀 대형 그런 옷 브랜드사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오피스룩이나 아니면 대학생 개강룩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 위주로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5월에는 나들이를 하고 또 외부 외출도 많은 시즌이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 5월, 6월쯤에 또 그런 대규모 행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우선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답변 한 번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파파야님이 뷰티도 비슷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뷰티는 사실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뷰티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마케터님이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시기별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시즌오프가 있잖아요. 시즌오프? 세일이라고 하죠. SS 시즌오프가 있고 이제 FW 아니면 AW라고 부르는데 모르는 사리마님 멋진 마케터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SS 시즌오프랑 AW, FW라고 부르죠. 그렇게 두 가지 시즌오프가 있는데 보통 시즌오프라고 하면 1월이랑 7월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S는 이제 봄, 여름 옷들은 이제 7월에 보통 행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가을, 겨울 옷들은 1월에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딱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들에서 세일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SS가 끝나면 FW가 시작되는 시기가 있고 FW가 끝나면 SS가 시작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SS, FW 시작 시기. 시작 시기는 사실 저는 FW가 이제 완전히 스타트 되는 건 10월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SS가 완전히 스타트 되는 건 한 4월? 4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1월로 시작했을 때 1월은 이제 FW 세일을 1월에서 한 2월까지 하고요. 2월까지 하고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브랜드사에서 SS 준비를 사실 준비는 이제 1월부터 하지만 이제는 세일 준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스타트 땅 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이제 3월에 보통 합니다. SS 준비. 그리고 4월부터 이제 SS 출시가 시작되면서 이게 한 6월까지 이뤄지는데 사실 많은 의류 브랜드가 이걸 좀 흐름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많은 의류 브랜드가 옷을 4월에 SS를 출시한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제품을 다 빵 하고 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옷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시기도 있고 더군다나 옷은 원단이나 원사에서 이제 좀 불량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5월까지는 조금 메인 상품들이 쭉쭉 나오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쯤에 가서 조금 그게 가라앉혀지고요. 그래서 6월에는 보통 이제 SS 마무리를 하고 7월에 시즌 오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즌 오프를 또 언제까지 하냐? 8월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9월에 뭘 할까요? 이제 FW 준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10월에 FW 출시.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FW 마무리. 흐름이 딱 보이시나요? 이제 잘 보이시죠? 이 루틴이 네.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게 해당 시기에 맞춰서 의류 브랜드도 이제 소재나 뭐 광고 소구점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마케터가. 근데 이 흐름을 알고 있는 마케터와 이 흐름을 모르는 마케터의 차이가 저는 패션 업종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세일 기간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의류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제품이 출시되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고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재고를 무조건 이렇게 한 번씩 털어줘야 된다나요? 재고털이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광고 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소구점을 어떻게 잡아서 할지 아무래도 이 흐름을 보시면 시즌 오프를 시작하는 기간은 이제 FW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할인율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마케터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고 저는 요거는 그래서 좀 패션 업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 흐름은 꼭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미팅을 가서 어떤 걸 제안을 드렸냐 우선 해당 브랜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기존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이제 디벨롭을 해서 신규 브랜드로 조금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 브랜드도 물론 있지만 신규 브랜드 런칭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사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였어요. 전화를 했을 때 사실 다양한 매체를 좀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메타에서만 효율이 나오다 보니까 메타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메타의 한 90%를 쓰고 계시대요.
근데 다른 매체를 좀 추천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우선 알겠다 하고 여쭤본 게 혹시 모니터링 하시는 브랜드나 벤치마킹 하시는 브랜드가 있냐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네. 경쟁사 같은 맞습니다. 이거를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욱 더 여쭤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패션 브랜드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무드가 굉장히 뚜렷해요.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무드가 너무 명확해서 이거를 알고 이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해당 브랜드의 방향성을 잡아주느냐 아니냐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의류라고 했을 때 약간 힙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약간 페미닌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고 클래식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해당 브랜드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뭔지를 반드시 알고 그거에 맞는 이제 매체나 소재를 준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네. 별표를 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브랜드는 제가 여쭤봤을 때 조금 클래식한 무드를 이제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핀터레스트 찾아봤을 때 나오는 그 해외 이제 언니들이 입는 딱 멋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달 주신 벤치마킹 브랜드들을 이제 저도 다 아는 브랜드라서 제가 참고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뭔가 딱 들었을 때 바로 느껴지는 건 약간 브랜드 무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매체나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무 소재나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가격님도 혹시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브랜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광고주들과 그렇지 않은 광고주들의 차이. 아무래도 이 브랜딩에 있어서 좀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마련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는 이 광고 소재를 통해서 그 고객들이 이걸 구매하게끔 그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그걸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브랜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광고 소재에서도 뭘 말하고 싶고 이 브랜드가 어떤 추구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이걸 봤을 때 그 방향을 잃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브랜딩이 확실하고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그 미가 확실해야지 이게 소재 단에서도 더 드러나고 또 문구에서도 그게 더 드러나서 사람들 더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을 때 전달 주신 벤치마킹 브랜드들의 특징은 파워링크도 활용하지 않았고 쇼핑 검색도 활용하지 않았고 네이버에서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다 보니까 브랜드 검색 광고는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체에서도 사실 메타는 필수예요. 메타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매체를 생각했을 때 뭐 인앱 광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브랜드 무드를 유지하면서 가기에는 저는 조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구글을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은 유튜브 지면을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요즘 뷰티 유튜버들, 먹방 유튜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만큼 패션 유튜버가 또 너무 명확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패션 유튜버들 저희 링크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걸 제안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브랜딩을 너무 신경을 쓰는 곳이다 보니까 소재에 관련해서 사실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체보다는 소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 소재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어떤 무드의 소재를 활용할지 어떤 기획을 잡고 소재를 진행을 할지 그리고 바이럴도 같이 제안을 드렸는데 인플루언서 바이럴이나 유튜버 바이럴에서 우리 브랜드를 잘 녹여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느낌을 제가 실제로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인플루언서 리스트도 직접 전달드리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뭐 사실 자세한 이 기획안 관련 내용은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맞춤형으로 해당 브랜드에 맞는 분위기에 맞게 이제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왜 우리가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왜 이런 소구점을 가지고 소재를 제작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왜 이 인플루언서를 꼭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대표님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꼭 그분이랑 이제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재밌었던 미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좀 간단하긴 한데 매체는 네이버 브검 그리고 메타, 구글 정도로만 제안을 드렸고요. 소재 쪽에 조금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소재는 바이럴, 인스타 바이럴, 그 인플루언서 협찬.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게 인플루언서 협찬을 해서 해당 링크를 끌어다 쓰는 저희 메타의 무슨 광고 있죠? 파트너십. 맞아요. 파트너십 광고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브랜드이다 보니까 브랜드 자체에 파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로 홍보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의 파워를 빌려가지고 차라리 그 인플루언서들은 또 무드도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인플루언서의 무드와 그런 팔로워 파워를 좀 빌려서 우리 브랜드를 키우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혹시 여기서 네이버 쇼핑 검색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이버 쇼핑 검색을 추가하진 않은 이유는 해당 브랜드가 이제 벤치마킹한 브랜드를 제가 명품 브랜드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생로랑이랑 생로랑 같은 무드를 조금 원하셨어요.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인지 혹시 오시나요? 약간 멋스러운 느낌, 멋있지만 클래식하고 근데 또 너무 유행을 따르진 않지만 본인만의 취향은 확고한 약간 그런 느낌을 원하셨는데 그런 느낌을 고유해서 가져가려면 저는 쇼검에서는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오히려 브랜딩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생로랑 같은 명품 브랜드가 쇼핑 검색 같은 데 광고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하나 들었는데 읽어주실래요? 패션 브랜드에서 메타 캠페인 세팅이나 소재 꿀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 이 부분은 가경님이 먼저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선배님께서 거의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네, 확실히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인스타 통해서 많이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이게 광고 넘기다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캠페인 세팅을 할 때도 확실히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거의 뭐 모수 확보를 위해서 그런 트래픽 캠페인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전환 캠페인도 활용을 해서 그 전환 이벤트도 근데 저는 요즘은 전환 이벤트를 만약에 신생 브랜드다 하면 장바구니 담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그런 구매로 그냥 설정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추구하는 바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파트너십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의 결과 비슷한 그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격 마케터님이 말씀 주신 것도 다 맞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 제가 같이 또 그 미팅 때 제안을 드렸던 게 이벤트 세일 기간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ASC 캠페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한번 같이 운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면 이벤트 기간에만 운영을 하냐라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번 라방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팅의 그런 성향을 기존의 판매 캠페인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전환 모수들의 특징을 좀 끌어다 쓰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어드밴티지니까 타겟팅을 자동으로 이제 찾아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시기 같이 재고떨이를 확실하게 해야 할 타이밍에는 물음표 사리맨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벤트 시기 같이 재고떨이를 확실히 해야 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 상품을 살 것만 같은 사람한테 이제 광고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벤트 기간에만 저는 ASC 캠페인 같이 운영하는 걸 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다음으로 이제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메타 패션 광고, 인플루언서 광고 진짜 효율이 잘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 마케터님, 대리님 이 광고 하면 효율 잘 나와요?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효율 잘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박영무 마케터님. 일단 업종 그리고 브랜드마다 컨디션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효율을 딱 확실하게 보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수의 그런 유사 업종에서 브랜드를 좀 진행한 경험을 바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네요. 맞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그럼 이 광고 하면 진짜 효율 잘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돌려보지 않고 맞아요. 저희가 이거 하시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브랜드마다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정도도 너무 다르고 브랜드 특성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동종 업종으로 이제 운영해본 데이터가 많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돌렸을 때 100% 효율이 잘 나온다라고는 절대 함부로 장담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 해당 광고를 운영을 했을 때 타 브랜드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 패션 광고, 인플루언서 광고를 더욱더 권장드리는 건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본인들만의 무드가 명확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팔로워들 역시 그 무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약간 모여있는 공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근데 패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을 추구하는 사람, 또 힙한 무드를 추구하는 사람, 페미닌 무드를 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명확한 이제 업종이라 하나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인플루언서 광고를 잘 활용하시면 브랜딩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황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이제 대표님들이랑 연말에 저희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연말에 인사드릴 때에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 뭐 이런 말씀 하실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파파야님께서 이제 뷰티도 비슷하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패션은 지금 이렇게 이제 흐름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뷰티도 분명하게 저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뷰티는 아무래도 저는 메인 흐름이 올리브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리브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패션 쪽에서 뭐 29cm 행사, 무신사 행사, W 컨셉 행사 이거보다 올리브영 행사는 너무 메인 행사하고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패션 플랫폼들의 행사가 작다는 게 아니라 그 패션 플랫폼 행사의 영향력보다 올리브영 행사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뷰티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 뷰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올리브영 행사 기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제 브랜드 연간 계획을 세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올리브영 같은 대형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그 흐름에 타서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큰 행사를 피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지금 질문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게 뭐냐면 제가 그 수요일날 미팅 갔을 때 대표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당 이제 브랜드도 29cm 입점이 되어 있는데 29cm 플랫폼이랑 자사의 그런 행사 시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너무 고민이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거를 같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29cm나 이런 데 쿠폰 혜택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몰릴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자사 입장에서는 그런 플랫폼도 수수료를 내고 입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되고 이제 자사몰의 파워가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도 그렇고 패션뿐만 아니라 뭐 생활 업종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마케터마다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플랫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플랫폼에서 주는 혜택들이 너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혜택을 자사몰에서 단순 커버는 저는 불가능한 혜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같이 진행을 하되 너무 플랫폼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 그 비율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제 세일 기간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사몰과 저는 겹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엇비슷하게 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을 더 넓은 기간으로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혜택의 그 할인율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번에 확 할인하고 이 할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 잔잔한 혜택이라도 좀 넓은 기간 동안 상시로 받는 게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조금 컴팩트하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 드렸는데 그 물음표 살인만 1일 1꿀팁님께서 패션 브랜드 소재 꿀팁도 이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소재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해당 주제로는 저희가 1월달, 지금이 1월이고 2월달에 가격 마케터님이랑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해당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월에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서 1월에는 이제 관련 내용으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월에 꼭 해당 주제로 가지고 올 테니까 또 패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2월 달에 방송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2월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추가 질문 한 1분 정도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언제 방송 하시는지 모르시겠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지고 가야겠나?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월달도 가능하다면 연달아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스케줄을 한번 너무 좋아요. 잡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질문도 너무 많이 주시고 오늘 참여율이 좋아서 저희도 방송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